헌법유린 이제 그만 전국 6,000명 애국교수 모임에서 재헌절 기념세미나 이 시대 참 지식인 윤진기 교수가 참으로 명발제. 자유통일당 선거재판을 뭉개버리는 법조폭군. 국민이 응징해야 애국민이라면 이 영상 3회 이상 반복 시청과 전달로 나라를 구합시다.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 링크로 받아 꼭 보셔야 합니다. 정익방송, 밝은도움 애국계 몽방송, 의병 신백훈 간절한 호소. 교수이신 윤진기 박사님의 사법부에 의한 헌법유린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시겠습니다. 윤진기 교수님은 헌법학자로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한중법학회 회장과 한국중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윤진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남대 명예교수로 있는 윤진기 교수입니다. 사회자님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약간 보충성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헌법학 전공이 아니고 저는 경제법 쪽에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해결 중재 이런 쪽 대체적 분쟁 해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넓게 보면은 헌법하고 모든 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자님처럼 말씀하셔도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법부에 의한 헌법유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다소 약간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이 사법부의 재판 행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5일에 대법원에서 자유통일당이 2020년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결과에 대해서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략 이게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변론도 허용하지 않은 채로 기각 판결을 내린 아주 이상한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거 재판에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검표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죠. 정말 이상하고 기이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4.15 총선 이후에 제기된 대부분의 선거소송에서 이 증거 보전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또 재검표에서 나온 증거를 예사로 오용시키고 증거 사진을 삭제하는 등 법관들이 증거를 제대로 재판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상한 사태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런 법관이나 이 법원의 재판 행위는 정상적인 이 상태가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골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합니다. 따라서 선거재판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재판입니다. 이것은 잡범들을 처벌하거나 개인들 사이의 손해배상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반 재판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선거재판에서 증거가 제대로 취급되지 않고 아예 증거가 되는 투표지를 재검표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은 선거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관들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최근 법과 선거재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의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선거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인 투표지의 재검표 절차를
생략하고 재판을 종결할 법원의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원래 증거 결정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신청된 증거 방법이 유일한 증거의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소송에서는 이 특효지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 결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권 남용이 될 것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단에 의한 증거의 조사 전 사전 배척이나 소송 경제적 이유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해서 기각한 것을 보면 이것은 재검표 절차를 생략한 것이 대법관들의 자유심정의 결과라고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자유심정 행사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자유심정주의는 법관의 심정 형성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어야 하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자유심정은 말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소나 상고 이유가 될 뿐이고 그것 때문에 법관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심제도에 의해서 바로잡습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선거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리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관들이 재판에서 증거 결정을 마음대로 하고 증거를 함부로 다루어도 누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관은 재판할 때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자유심정의 내재적 한계를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하게 벗어나면 그건 사정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학계나 법률가들이 그다지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관이 자유심정의 내재적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고 나아가 다른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이 뇌물을 받고 자유심정의 내재적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판단을 한 경우에는 수뢰죄나 직권남용죄 그리고 수뢰후 부정처사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정의 내재적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서 자유심정을 행사하면 그것은 통상적인 자유심정의 법리로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심정의 내재적 한계와 관련해서 허용된 한계의 일탈과 현저한 한계의 일탈로 구분해서 그 취급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한계의 일탈은 상소나 상고 이유가 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현저한 한계의 일탈은 그 자체로 직권 남용이 되거나 다른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범죄가 되어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한계 일탈을 넘어서는 내재적 한계 일탈의 현저성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자유심정의 내재적 한계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재판을 해온 대법관들이 선거소송에서 정거인 투표지를 무력화시키면 헌법의 권한이 되는 선거제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또 자신들이 자유심정을 등에 업고 선거소송의 핵심 증거들을 모두 기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행위는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교활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에서 증거를 무력화시키면 헌법에 권한이 되는 이 선거제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이미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소송의 핵심 증거들을 모두 기각하는 행위는
논리 법칙이나 경험 법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법관의 심정 형성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유심정의 내재적 요청에도 현저히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유심정의 행사는 자유심정의 남용으로 보아야 하고, 허용된 자유심정의 내재적 한계 일탈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면 선거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인 투표지의 재검제 절차를 생각하고 재판을 종결할 법관의 권능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관들은 일반 사건에서 자유심정을 행사할 권능은 있지만 선거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인 투표지를 재검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재판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서 투표지를 보지도 않고 재판하는 것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에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보다 증거를 다소 느슨하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에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핵심적인 증거까지 선거소송에서 느슨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소송에서는 증거가 무겁고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거소송에서 법관에게 지나치게 큰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대법원 재판처럼요. 선거소송에서 법관이 투표지를 보지도 않고 판결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비례대표 선거재판과 같은 재판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법관에게 지나친 자비를 베푸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도한 법원 권력이 판을 치게 되어서 나라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국민은 법관이 불법적 선거재판을 할 권한까지 국가에 위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에 범죄자를 재판하여 벌을 주거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권을 국가에 위임했지 불법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법관들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을 유린하는 불법 재판을 거침없이 하는 법관은 그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소송에서 투표지를 무력화시켜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헌법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국민은 재검표도 없이 선거소송을 기각하는 법관의 불법적 선거재판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합법적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바로잡히면 다행이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소송에서 투표지를 무력화시켜서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재검표도 없이 선거소송이 기각되는 불법적 선거재판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이 명확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를 계속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능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선거제도는 형해화되고 국민들의 선거권은 짓밟혀서 무의미하게 되며 국민주권의 토대를 이루는 선거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재검표 없는 선거재판이 이 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국민은 실력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검표도 없이 이 선거소송이 기각되는 불법적 선거재판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 명확하게 되는 그때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권 논의의 실익은 저항권의 실력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에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불법 재판 행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실력 행사에 수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사법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잡는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소리를 높여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소송에서 증거들이 위법하게 취급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예사로 행해져도 된다는 법원칙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은 실력으로 몰아내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이 선거재판에서 법정 증거주의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선거재판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법관의 가중처벌 문제라든지 선거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입법화하는 문제라든지 법 왜곡죄에 대한 검토 문제라든지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재판하는 세상의 희한한 선거재판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가 발제문에 비교적 상세히 쓰고 있습니다.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같은 이런 그 학술적인 전문적인 회에서 끝나기 전에 중간중간에 복수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 그만큼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정말 마음에 드는 말씀, 정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나오면 좀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